네,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잘 지은 이름은 그것의 본질을 잘 전달하면서도 쉽게 불리는 이름일 텐데요. LG 그램도 바로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랩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년 가벼운 무게 화이트 컬러를 내세운 그램 올데이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먹혔고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그램. 오늘은 이번 달 출시된 2022 그램과 그램 360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그램입니다. 최신 인텔 12세대 CPU와 함께 돌아온 최신형 그램. 과연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2세대 최신 인텔 CPU는 11세대 대비 대폭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램이 화면 비율도 16대 10으로 좋아졌고 또 해상도도 좋아졌었는데 외장 그래픽 옵션이 없어서 아쉬우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램 최초로 외장 그래픽 옵션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50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고 만약 나는 그래픽 성능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내장 그래픽 옵션을 고르시면 됩니다. 초경량 노트북에 RTX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PC 무버 프로페셔널 기능이 있는데요. 새로운 노트북을 사면 세팅하는데 사실 한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PC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문서 등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2022년 4월 출시 신제품 그램 16Z90Q 자세히 살펴볼게요. 40.6cm 16형 모델로 무게는 외장 그래픽 모델이 본체 기준 약 1285g, 내장 그래픽 모델이 본체 기준 약 1199g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에 은은하게 펄이 반짝입니다. 옆면을 보면 발열 해소를 위해 끝단이 곡선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정면에서는 반듯한 느낌이 강한데요. 옆면에는 또 이런 포인트가 있네요. 하단에는 위쪽에 고무로 된 받침이 있습니다. 포트도 살펴볼게요. 좌측에는 HDMI 포트,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 2개, 그리고 헤드폰 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좌측에다가 충전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충전이 오른쪽에는 할 수가 없고 왼쪽에만 할 수 있게 된 점이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네, 우측에는 USB-A 포트가 2개가 있고 켄싱턴 락도 있고요. 그리고 UFS 슬롯도 있네요. 배터리는 외장 그래픽 모델의 경우 90W시, 또 내장 그래픽 모델의 경우 80W시예요. 어댑터는 65W C타입인데 이 어댑터 크기가 약간 크죠? 제가 이렇게 합판을 까보니까 진짜 90W시 배터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량 노트북에 90W시가 들어가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서 이것도 약간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노트북들 추세는 16대 10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해상도는 WQXGA 2560 1600으로 FHD에 비해서 확실히 화면이 좀 더 쨍하고 글자 폰트를 이렇게 확대를 해도 좀 더 미려하고 세밀한 느낌입니다. 16대 10이 세로 해상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작업 생산성 면에서도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요. 화면 밝기는 350니트, 안티 글레어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안티 글레어 패널은 빛 반사를 줄여줘서 야외 작업할 때 특히 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색 재현율이 DCI P3 99%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나온 포터블 모니터 그램 플러스 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듀얼 모니터로 화면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램 16G90Q랑 유격 없이 나란히 놓으면 일체감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 상단에는 웹캠이 있습니다. FHD에 IR 센서가 적용된 웹캠이 탑재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화상회의를 시작할게요. 이 웹캠 덕분에 얼굴 인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성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웹서핑, 문서 작업 등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LG 스마트 어시스턴트에서 고성능 모드 설정 후에 작업하시면 돼요. 편집 소스 약 70GB를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해봤습니다. 시퀀스는 4K로 설정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부분은 4K 30프레임으로 촬영했어요. 일단 버벅임 없이 무난하게 편집이 진행이 됐고요. 4K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을 인코딩 하니까 16분 정도 시간이 걸렸고 펜이 열심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위쪽 온도를 측정해 봤더니 제일 뜨거웠을 때 49도를 조금 넘어갔습니다.
디코딩 다 하는데 한 16분 정도? 16분, 17분 정도 시간이 지금 걸렸고요. 배틀그라운드는 FHD 매우 낮은 옵션으로 게임을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50에서 80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게임은 무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또 발열이 가장 심할 때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50도를 조금 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CPU는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i5-1240P 모델이고요. 12코어 16스레드입니다. 고성능 4개, 고효율 8개의 코어를 상황에 맞게 교대로 사용하여 고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전력 소모량을 낮춰줍니다. 시네벤치를 싱글, 멀티 각각 5회 연속해서 돌려봤는데요. 싱글은 1533, 1545, 1532, 1536, 1538 이렇게 거의 유사한 점수가 나왔고요. 멀티는 7412, 7531, 7514, 7579, 7558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시네벤치는 회당 약 10분 정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생각보다 발열 관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외장 그래픽 모델 기준 팬이 2개가 들어가고 또 히트파이프도 2개가 들어갔습니다. 3D 마크를 이용해서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6836점이 나왔고요. 타임 스파이는 3131점이 나왔습니다. CPU 질 벤치를 돌렸을 때는 싱글은 664, 멀티는 4861점이 나왔습니다. 자, 외장 그래픽이 RTX 2050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죠? 사실 이게 RTX 라인업에서는 그러니까 노트북에 들어가는 조금 보급형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MX 450 같은 외장 그래픽에 비해서는 성능이 2배 이상 좋은 거고요. GTX 1650에 비해서도 성능이 20% 더 향상된 그래픽 카드예요. 이게 지포스 RTX 2050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옛날에 나온 것 같지만 작년 12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어요. 나온 지가. 그때 발표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DLSS, 그러니까 딥러닝 슈퍼 샘플링 이제 이런 게 또 들어가요. 이게 이미지 품질 좋게 해주고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을 좀 더 현실적으로 구현하게 해주는 게 이 레이 트레이싱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게임 성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픽카드 시스템 정보에 가서 보시면 최대 그래픽 성능이 35W라고 나옵니다. 즉 TGP, 토탈 그래픽 파워가 35W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를 돌리면서 GPU G 프로그램을 보시면 최대 32.5W까지 소모합니다. 여기 들어간 CPU는 최대 TDP가 28W인데요. 물론 CPU와 GPU가 전력 소모를 풀로 계속하는 게 아니겠지만 만약 헤비한 작업을 연속해서 한다면 65W 어댑터가 약간 버거워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얘는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도 되고 또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또 이런 그래픽 카드가 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탑재가 된 것으로 보여요. 메모리도 LPDDR5가 들어가고 SSD도 NVMe 제네레이션 4, 즉 4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신 윈도우 11이 탑재되어 있어요. 11은 확실히 UI가 좀 직관적이죠. 메모리는 온보드예요. 확장이 불가능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8GB고 16GB도 있고 이렇게 옵션이 좀 다릅니다. 메모리가 온보드인 대신에 LPDDR5가 들어가가지고 속도는 확실히 조금 더 빠르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키보드 한번 볼게요. 초기의 그램에 비해서 뭔가 좀 괜찮았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제가 보니까 폰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램체가 적용이 됐습니다. 폰트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느끼게 되네요. 키스트로크는 1.65mm입니다. 약간 단단한 느낌의 키감이에요. 우측 시프트 큼직하고요. 방향키 역 T 모양이고요. 사이즈가 큰 제품인 만큼 우측 넘버키도 같이 있어서 사무용 혹은 숫자키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좋겠고요. 트랙패드는 사실 작은 편은 아닌데 노트북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트랙패드 감도는 무난합니다. 트랙패드는 본체와 소재가 약간 달라요. Darling, just kiss me slow. Your heart is all I know. Stronger than anyone I know. He shares my dreams. I hope that someday give your all to me. I don't care if it hurts.
또 요즘에는 노트북 제조사들마다 UX로 차별화를 두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제품 그램은 그램 올류 UX를 지원합니다. LG 스마트 어시스턴트, LG PC 케어, LG 업데이트 앤 리커버리, LG PC 매뉴얼즈, 이게 이제 합쳐진 건데요.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이렇게 딱 하나로 통합을 하니까 훨씬 더 사용하기가 더 편해요. 신박한 신규 UX 기능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LG 글랜스 바이 미라매트릭스라는 건데요. 미라매트릭스라고 하니까 뭔지 눈치채셨죠? 이게 인공지능 기반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의 얼굴과 시선을 감지해서 편의성과 보안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잘 썼던 게 첫 번째는 부재시 화면 자동 잠금입니다. 프레젠스 디텍션. 사용자가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잠금 처리됩니다. 비슷하게 스마트 플레이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뭐 배달 음식이 났다. 그럼 이걸 이렇게 끄고서는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 화면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얘가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얼굴이나 뭐 시선이 감지가 되면 다시 플레이가 되고요. 마우스 커서 옮기기, 스마트 포인터라는 기능도 유용했는데요. 듀얼 모니터 연결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 여기 있는지 이렇게 찾느라 좀 어려웠던 적 있으시죠? 근데 이게 뭐 노트북을 보든 외부 모니터를 보든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창 옮기기, 스냅 윈도우 기능은 듀얼 모니터를 쓸 때 이동하려는 창의 제목 표시줄을 선택한 상태로 얼굴을 다른 화면으로 돌리면 선택된 창을 응시하는 모니터 쪽으로 옮겨줍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니까. 프라이버시 얼러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사용자의 화면을 쳐다보면은 이거를 이제 아이콘으로 저기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 훔쳐보고 있다, 이걸 알려줘요. 약간 딴짓할 때 유용한 거 아닌가? 뭔가 좀 중요한 거 보고 있거나 일기 쓰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훔쳐본다. 그럼 이걸 딱 뒤에 이렇게 눈이 달려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외장 그래픽까지 탑재를 해서 고성능 대화면 노트북을 표방하는 2022년 신제품 그램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신제품. 뿅! 그램 360이에요. 16T90Q 제품인데요. 요거는 조금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HDMI 포트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젠더를 주고 또 펜도 들어있어요. 그램 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펜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터치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램 360 16T90Q는 옵시디안 블랙, 쿼츠 실버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고요. 그램 360 14T90Q는 옵시디안 블랙, 토파즈 그린, 라벤더 펀치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안에까지 다 블랙인 이 옵시디안 블랙 16인치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화이트의 그램과는 또 다른 세련된 느낌입니다. 자, 커버는 알루미늄 소재로 고급스럽죠. 은근히 이렇게 그램 로고가 보여요. 이 키보드 쪽은 마그네슘을 이용해가지고 무게를 줄이는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안팎의 키보드까지 올 블랙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도 키보드 폰트가 그램체가 들어가요. 예뻐졌습니다. CPU, 램 이런 게 이제 다 그램이랑 동일해요. 옵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배터리는 얘가 80W시가 들어갑니다. 무게는 일반 모델보다 조금 무거워요. 본체 기준 1480g. 근데 이게 사실 360도 돌아가는 그런 모델 치고는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2in1 뭐 컨버터블 노트북 이렇게 불리는 것들 이런 게 많습니다. 얘의 좀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화면비가 일단 16:10이라는 거, 그리고 해상도가 WQXGA라는 거예요. 좀 더 선명한 화면, 그리고 화면비가 좋아서 생산성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길다란 게 아니라 그냥 널찍하고 시원한 화면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또 얇게 만들다 보면은 USB-A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USB-A가 이렇게 좀 벌려야 되긴 하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썬더볼트 4 지원하는 USB-C 포트 2개, 그리고 헤드폰 단자 있고요. 오른쪽에는 USB-A 포트 있고요. 그리고 UFS 단자 있고, 잠자기 모드. 화면, 그러니까 전원은 안쪽에 있는데 이런 버튼이 또 있어요. 2022년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이 노트북 성능 평가에서 그램 360이 1위를 또 차지를 했더라고요. 오. 근데 얘는 외장 그래픽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성능보다는 터치나 필기, 그림 등 다양한 작업을 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또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스탠드 모드, 평면 모드, 랩탑 모드 등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펜이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그림이나 필기를 하기에 나쁘지가 않아요.
이 와콤펜은 너무 얇지 않고 그립감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A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팁은 검은색과 파란색 두 종류가 들어있는데요. 파란색은 드로잉용으로 감촉이 좀 더 스무스합니다. 이거 뭐 강의 필기하는데도 쓸 수 있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밑줄만 긋는 정도로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필기하는데도 쓸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단점이 있는데 이게 어디 붙일 데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인간은 필통을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100% 분실. 어딘가 이렇게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뭐 노트북은 또 이게 안 붙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필기를 하기 위한 3종 소프트웨어가 이제 또 탑재가 돼 있어요. 일단은 와콤 노트가 들어있는데요. 와콤 노트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손필기를 한글도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줘요. 그리고 내가 뭐 손필기 한 것도 텍스트로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밴부 페이퍼 같은 경우가 윈도우 OS에서 펜 질감을 그나마 좀 잘 살려주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LG 펜 세팅스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뭐 버튼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세세한 펜 설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램 신상 두 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펜을 쓸 일이 없고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 생산성 작업에 집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이 그램이 더 어울리실 것 같고요. 펜이 필요하고 태블릿처럼도 쓰고 싶다, 다양하게 이렇게 좀 자세를 바꿔가면서 쓰고 싶다, 터치를 많이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램 360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램이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소비자들이 노트북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신기능이 나왔는데 이것 좀 탑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잘 반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을 해주고요. 개인적으로 좀 테키하지 않은 분들, 노트북을 잘 모르는 분들도 그램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브랜딩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라인업을 막 너무 여러 개로 가져가지 않고, 그리고 이름을 하나로 유지를 하면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 하면은 그램, 이게 이제 좀 각인이 된 거죠. 사실은 얘네는 킬로그램이긴 하죠.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